자, 일단 우리 오늘 2차 함수 공부해야 될 차례죠. 여러분들 그 교재는 이미 그때 미리 드렸었고 그 교재를 펼쳐서 같이 보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게 필요하니까 펼쳐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갈게요. 오늘 되게 바쁩니다. B 나가야죠. 오늘 이 함수를 통째로 나가야 되니까. 자, 먼저 우리가 2차 함수를 공부를 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죠. 함수가 뭔지, 그리고 1차 함수는 무엇이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뭐죠? 네, 관계. x랑 y 사이의 관계. 우리는 그 관계를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1차식 그건 1차 함수고. 자, x랑 y 사이의 관계가 이제 함수인데, 이 관계가 있다고만 해서 함수라고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x의 약수 y. 그럼 x랑 y랑 관계가 있잖아. 그럼 이 관계도 함수라고 하나? 이거 함수 맞아요? 아닌가요? 왜 아니죠? 그 여러 개이면 네.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켰어야만 했는데 무슨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x가 하나가 정해질 때 y가 오직 하나로만 결정되는 그런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x의 약수 y라고 하면은 하나의 x가 정해지더라도 오직 딱 하나의 y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함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x의 약수 y는 안 되지만 x의 약수의 개수 y라고 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수 x, y에 대해서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x가 하나 딱 정해졌을 때 y는 딱 하나로 결정됩니까? x를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그럼 y는 얼마예요? 4가 되죠. x가 만약에 9라고 한다면요, y는 얼마입니까? 3.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결정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함수라고 불렀었죠.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1차 함수는 y는 x에 대한 1차식의 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y는 ax 더하기 b라는 형태로 쓰곤 하고, 그치? 이 a의 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했었어요. 왜냐면 a가 0이 되어버리면은 저것은 1차식이 아니어버리니까,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차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총 3가지 개념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뭐였죠?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었죠? 무엇을 이용하죠? 절편을 이용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죠. 자, 그런데 내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으로 좀 당부드렸었던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얘들아, 이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2번과 3번은 굳이 몰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또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면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편식을 한다고. 왜냐면 이 세 개 중에서 이 첫 번째 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잘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고. 자꾸 소홀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 거 평행이동은 다들 대답 잘 하시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우물쭈물 하셨잖아. 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절편과 기울기, 이 개념들도 반드시 꼭 챙겨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 평행이동만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위주로 하고 있었겠지만, 어떤 상황에선 절편을, 어떤 상황에선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권장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 두 번째 절편을 이용한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1차 함수를 공부할 때 이 절편이라는 개념을 소홀히 공부했다면 이 3학년 과정에서 2차 함수 공부할 때 저걸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 무엇이 나올지 아직 예상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편식하지 말고 내가 언젠간 써먹으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모두 다 챙겨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 간단히 한번 설명해보자. 자, 우리가 y는 2x 더하기 4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y는 2x 더하기 4라는 것은 y는 2x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y는 2x 못 그리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당장 1학년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y는 2x 정밀의 관계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0,0, 1,2, 2,4 해가지고 점을 땅땅땅땅 찍어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플러스 4가 붙다 보니까 자, 이 친구랑 이 친구 x에 똑같은 숫자를 대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10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x에 똑같은 값을 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위에 있는 y가 이 밑에는 y보다 늘 어떻습니까? 네, 4만큼 뭐가 더 커요? 뭐가? y가 4만큼 더 크다고. 같은 x를 대입하면 4만큼 더 큰 y가 자꾸 추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이 뭐였죠?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우리 그래프 처음 공부했었을 때 그래프 정의 뭐라고 했었습니까?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뭐로 나타내서? 순서쌍으로 나타내서 그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 표현한 것. 그것이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수많은 함수들의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y는 2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순서쌍에 비해 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서쌍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같은 x에 대해 y 값이 4만큼 더 큰 모습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우리는 y는 2x의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점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동일한 x에 대해서 4만큼 더 큰 y가 대응되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쌍이 만들어지니 당연히 모든 점들을 위로 4만큼씩 들어 올려가지고 점을 찍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쵸? 그런데 여기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4만큼 들어 올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싹 다 붙인 다음에 한 번에 들어서 4만큼 올려서 쿵 찍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것이 좀 평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그걸 우리가 4만큼 윗방향으로 올려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여 이 4의 역할을 y축 양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지금 이걸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오늘 시간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절편. 절편이라는 것은 뭐였죠? x절편과 y절편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x절편이 뭡니까? 네, y가 0일 때의 x의 값 y가 0일 때의 x의 값. 자, x절편은 이름값 해야지. x절편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무슨 값이겠어? x값이겠지. 근데 상대가 0이었을 때 x값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상대가 뭔데? y지. 그래서 y가 0일 때 x의 값인 거야. 자, y절편은 뭐겠어? 당연히 무슨 값이야? y 값이겠지. 그럼 당연히 어떤 순간에? x가 0일 때의 y의 값인 거야. 자, 다시 x절편이 무슨 값이라고? 네, 다시 x절편이 무슨 값이라고? 일단 뭐부터 나와야 돼? x값. 일단 x값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헷갈려 자꾸. 자, x절편 뭐라고? x값이야. 뭐가 어떨 때? y가 0일 때. y절편은 뭐야? y값. 뭐가 어떨 때? x가 0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고 x가 0일 때 y의 값, 즉 y절편과 y가 0일 때 x의 값, 즉 x절편을 각각 구해본다면 어떻게 구해지냐? 일단 x절편부터 먼저 씁시다. x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y절편은 어떻습니까? 네, 얘는 4가 되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실수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기는 하지만 자, y절편이 뭐예요? 4죠. 이 4는 사실 x에 0을 대입했을 때 0 더하기 4라서 y절편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y절편이잖아. 그치? 이 플러스 4에 해당하는 게. 근데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 여러 보여요. 어떤 친구들이냐? 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단세포 생물처럼 사는 친구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메바죠. 아메바. 아메바는 세포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세포 하나가 두둥실 떠다녀. 이 새끼가 아메바야. 근데 이 아메바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Y절편? X절편? 에라이 새끼야. 야, 세상 참 단순하게 살죠? 이 친구는 고민과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Y절편이면 그럼 뭐 얘가 X절편이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Y절편이 왜 이게 Y절편이었어? X에다 0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니까 그냥 요게 언제나 늘 Y절편으로 계산되어서 얘가 Y절편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Y절편이라고 해서 얘가 X절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근데 한 번쯤은 여기서 그런 생각과 그런 실수는 아니죠. 그런 아메바 같은 짓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이 2는 X절편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죠. 뭐에 해당합니까? 저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2는 기울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X절편을 구할 때는 정확하게 Y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X가 어떤 값으로 나오는지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4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밝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긴 조금 천천히 할게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4가 나왔다는 것은요. 결국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예요? 0,4라는 거지. 자, 그럼 좌표 표면 위에서 0,4라는 곳을 한번 찍어봅시다. 그럼 여기죠? 0,4 그치? 자,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결국 Y가 0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이거 순서상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 어디 있습니까? 요 정도쯤 있겠지. 요렇게. 그 점들을 찍어놓고 보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을 이 직선이 지난다는 소리이기도 하겠고 Y절편이 4라는 것은 0,4라는 것을 이 직선이 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 표현하고 그들을 이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어요. 역시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편이라는 것을 좀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X절편.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우리 그때 이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Y절편은요.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Y좌표예요. 그래서 X절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라고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기하학적으로도 한번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하학적으로는 X가 0일 때 Y의 값이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 X는 0일 때 Y의 값은 0,1이었을 거거든. 그럼 그건 Y축 위에 있는 점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그래프가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Y좌표가 Y절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X절편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Y가 0일 때 X의 값이 X절편이잖아. 그럼 Y가 0일 때 X의 값은 Y가 0일 때 X의 값이라는 것은 결국 X절편, 0을 지난다는 소리야. 즉 X축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X좌표,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유창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기하학적인 의미 뭐라고? X절편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Y절편은 뭐라고?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Y좌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따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도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할 겁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리 좀 스포할게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축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X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 그럼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겠다는 겁니까? X절편. 네, 그래요. 그래서 X절편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따가 같이 해볼 거니까 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이 기울기는 뭐였어? 정의가 뭐지? 기울기의 정의가 뭡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렇기 때문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요것분의 요것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분의 이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찍으면 이것분의 이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랑 이거를 찍으면 이것분의 이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얘 기울기가 언제나 어떻습니까? 일정합니까? 아니면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까?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점이나 두 점 찍어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도 내가 원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차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점이나 원하는 거 두 개 찍어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얘랑 얘이기 때문에 그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시는 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점이 아니라 또 다른 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그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일반화시켰었습니다. y는 ax 더하기 b라는 그 식에서 기울기가 이제 어떤 녀석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했었어. 아무 점이나 선택해도 된다고 했죠? 가장 만만한 건 x에다 뭐 대입하고 뭐 대입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만만한 거 아무거나 한번 대입해보세요. x에다가 그래 1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라는 것이 함수값이 되죠? 1, a 플러스 b. 그것이 일단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을 겁니다. 또 만만한 거. 2. 그래 좋아요. 그럼 2,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x의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1, y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a.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분의 a로서 기울기는 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 a가 어디 있었던 녀석입니까? x에 곱해져 있는 녀석.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 그럼 최종 정리. 이 a는 뭐라고? 기울기. 이 b는 뭐라고? 두 개야. 두 개. 이 b는 뭐죠? 평행이동 또는 y절편.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7. y는 3x 플러스 7. 어우, 가파르네. 어우, 좀 위쪽에 있네. 쓱쓱 샥. 이게 이제 개형이 됐었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러한 개형을 그리는 것은 이 첫 번째 방법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y는 3x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위로 7만큼 들어 올려서 쓱 하고 그려주면 그것이 y는 3x 더하기 7일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함수의 그래프에 아주 간단한 개형을 그리는 것까지도 그때 다 공부를 해봤죠. 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2차 함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1차 함수가 y는 x에 대한 1차식이었잖아. 그럼 2차 함수는 뭐겠어? y는 x. 네. y는 x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꼴을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이 a는 당연히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당연한 정의지. 그치? b랑 c는 어때요? 0이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죠. 2차 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알고리즘 그대로 따라갑니다. x에다가 어떤 숫자 대입해서 y의 값을 구해주시면 그것이 곧 함수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었던 이 개념들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그래프 그리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좀 쉬운 거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복잡한 것들 도전을 해봤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일단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 걸 먼저 연습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1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y는 x제곱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의 정의가 뭐라고 했었지? y는 2차식. 그래프의 정의요. 그래프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이게 자꾸 입에 익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 함수값만 구할 수만 있다면. 네, 여러분들 혹시 지수함수 그려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릴 수 있다니까? 그래프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자,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두 문자 사이의 관계를 뭐로 일단 표현해야 돼? 순서상으로 먼저 표현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하는 거. 그래서 총 3개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두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낸 거.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마치 선처럼 보이는 것 뿐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서 그렸었던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점들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서 선을 이어준 거였지, 그치? 애당초 그래프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뭐 물론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선의 모양새를 띠고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점이 많이 모여서 선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이해됐죠? 네, 좋아. 자, 그래프의 정의가 다시 뭐라고? 두 문자 사이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좌표평면 위에 오케이, 한 번만 더. 두 문자 사이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좌표평면 위에 점을 집어서 오케이. 그 행동 여기서 그대로 해볼게요. 자, y는 x제곱. 좌표평면 먼저 그렸습니다. 난 여기에다 이따 점 찍어서 표현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뭐부터 먼저 해야 돼? 뭐부터 먼저 해야 돼? 순서상으로 먼저 표현을 해봐야지, 그치? 자, 순서상 만만한 거 한번 해보자. x에다 뭐 대입해볼까? 근데 0부터 먼저 대입하십시오. 왜 여러분들 0을 항상 버리고 1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x에다 0을 대입하면 당연히 y 값은 0이 나오죠. 0,0. x에다 1 대입하면 y 값은 뭐가 나옵니까? 1,1이겠네요. x에다 2 대입하면요? 그럼 2,4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점점 찍어 나가는 거야. 근데 뭐 이쪽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뭐 3,9, 4,16 뭐 뻔하죠?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나열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뒤로도 한번 가보자.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입니까? 1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입니까? 4고요. 이거 뭐 어디서 좀 많이 보던 조합인데 뭐 이런 것들이죠. 아, 알고 봤더니 생각해보니 얘 부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곱하면은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테니까 뭐 3,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또 9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또 1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일단 순서상들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 그것을 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0,0 어디야? 여기죠. 이거 못 찍으면 이거 1학년 넘어가야 됩니다. 자, 1,1 요 정도쯤에 있겠죠. 2,4 한 좀 위로 확 올라가서 요 정도쯤에 찍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1,1 한 요 정도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요 정도쯤에 4가 저쪽이네. 한 요 정도쯤에 있겠네요. 네. 대충 요렇게 점들이 찍힌다고. 근데 이거 갖다가 내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읽을까?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 2분의 1 같은 거 한번 여기다 대입해볼까? 그럼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은 한 요 정도쯤 있는데 4분의 1은 여기가 2분의 1 라인이라면 그보다 한참 밑에 요 정도쯤에 찍혀요. 그럼 3분의 1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럼 얼마야? 3분의 1 대입하면? 9분의 1. 오, 또 한참 아래네.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뭔가 늘어나긴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증가폭을 키우면서 이쪽으로 다가가는 것이겠구나 라는 정도쯤 판단 가능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느낌으로다가 계속 뭔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히는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시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어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U자 모양으로 상상되십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점 찍어보니까 그냥 그렇더라 이거예요. 점을 찍어보니까 그렇더라.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려보니까 그렇더라 인 거예요. 알겠죠? 그려보니까 그렇더라. 자,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이 곡선을 보통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종종 이제 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다룰 텐데 이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포물선. 포물선이 뭐야? 받을 수 있어? 요게 포물선입니다. 이걸 던졌을 때 얘가 날아가는 그 궤적, 그게 포물선이에요. 너무 짧은데? 자, 좀 세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던졌을 때 슉 하고 가는 그 궤적 있죠? 이게 포물선이야. 근데 포물선이 뭐라고? 이차함수라고. 여러분들은 벌써 탄도학을 공부한 겁니다. 지금 바로 군대 가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군대 가가지고 포 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포 쏘는 게 이렇게 2차 곡선 모양으로 갑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바람도 있고요, 공기 저항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당연히 고려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즉, 내가 여기서 저 북한군에게 포를 쏘려고 해. 그럼 여기에다가 내 지점과 저 북한군 지점을 딱딱 점 찍고 그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곡선을 만들면 됩니다. 진짜요? 맞아요. 2차 함수 곡선을 만들면 돼.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 각도로 딱 쏘면 얘가 알아서 거기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이 컴퓨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수기로 계산했어요. 수기로. 이차함수 막 씩 써가지고 이 새끼 뭐야 이거. 오케이 여기 몇 도 막 해가지고 이제 뭐 포 쏠 때 이제 보면은 되게 멋져요. 뭐 좌로 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포 시는 막 움직여. 이렇게 막 뭐 어느 각도로 몇 도 해가지고 이렇게 발사 하면 빵 쏜다고. 이제 그대로 슝 날아가지고 똥 떨어져. 뭐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 않겠죠. 수기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 농담 삼아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실제 팩트이긴 해요. 그 포병으로 그 좀 머리 똑똑한 친구들 있잖아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포병 가가지고 맨 군대 생활 내내 계산만 하다가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런 정도로 이제 2차 곡선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포에 그 어떤 곡선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전쟁 나면 2차 함수 계산 막 해야 돼, 여러분들. 적어도 돌멩이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돌멩이도 역시 포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던지면은 2차 곡선 궤적으로 슉 하고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장렬하게 적뚝배기 하나는 깨고 죽어야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이 이런 U자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알겠죠? U자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럼 y는 2x제곱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저 이 그림을 일일이 다 그릴 수도 있지만 한번 상상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y는 2x제곱. 그럼 x에다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도출되는 y 값이 2배씩 더 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1이었다면 y는 2x제곱은 1,2일 거야. 얘가 2,4라면 당연히 y는 2x제곱은 2,8일 겁니다. 얘가 이제 y는 2분의,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일 때 y가 이제 4분의 1이라서 그래서 얘가 이제 2분의 1, 4분의 1이었다면 당연히 y는 2x제곱은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의 점들을 따다다다다다다 찍어서 이어주면은 요런 모양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왜냐면 얘가 더 위에, 얘가 더 위에, 얘가 더 위에 점이 찍히니까 위에 점이 찍히다 보니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x제곱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것 배만큼 더 가파르게 상승하겠죠. 그쵸? 실제로 얘보다 얘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은 또 다 똑같다고 이게 얘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인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폭이 더 좁다라는 것으로 더 먼저 보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이차함수는 그러니까 y는 2x제곱은 y는 x제곱보다 보시다시피 폭이 더 좁습니다. 즉 y축에 더 가까워요. x축과는 당연히 더 멀어지는 것이겠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y는 2x제곱은 y는 x제곱에 비해서 일단 더 가파르다. 더 폭이 더 좁다. 더 y축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치? 당연한 얘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그치? 응, 오케이. 그럼 y는 3x제곱은 또 어떻게 써요? 더 폭이 좁아지고 더 가팔라지고 더 y축에 가까워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겠죠. 그쵸? 오케이. 그럼 y는 2분의 1 x제곱은 어떨까요? y는 2분의 1 x제곱. 폭이 더 네, 폭이 더 이게 넓어지는 거지. 폭이 더 넓어지고 더 완만해지고 더 y축과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려나? 상상되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y는 x제곱을 필두로 y는 2x제곱, y는 2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런 변화가 여기에선 생길 겁니다. 우리가 1차함수에서는 y는 x, y는 2x, y는 3x 얘네들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얘 각도가 달라졌죠, 그렇죠? 얼마나 이 세워져 있는지, 얼마나 가파른지 그 각도가 달라졌다면 얘는 폭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폭이 더 좁아진다, 폭이 더 넓어진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다 상상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어떨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x에다가 내가 똑같이 0, 1, 2 이런 것들 대입해 봤을 때 당연히 0을 대입하면 0,0일 거예요. 걔가 뭐 마이너스가 붙든 말든 뭔 상관이야?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x가 2일 때 얘는 y는 마이너스 4일 겁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이런 느낌으로다가 즉 y는 x제곱이었던 녀석을 그냥 아래로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일 겁니다. 왜냐면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셈이니까. 그쵸?
똑같은 x에 대해서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셈일 테니까 당연히 그림이 아래로 뒤집힌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걸 뭘 개념 공부라고 뭐 공부할 게 뭐 있어? 우리에겐 이미 상식인데, 그치? 여기 삐꾸같이 보이지? 마이너스 x제곱. 네, 어쨌든 그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떨까? 상상해봐. y는 마이너스 2x제곱 같은 x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지겠죠?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것은 폭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좁다는 거야, 넓다는 거야? 좁다는 거지. 똑같네, 이 위랑. a의 값이 양수일 때 a의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폭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잖아. a가 음수일 때는 a의 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2의 크기 2, 마이너스 3의 크기 3, a의 크기, a의 절대값, 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 역시도 폭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좀 통일성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a는 방향과 폭을 결정해주는 아이일 거야. 여기에서 이 x제곱 앞에 붙어 있었던 y는 ax제곱. 이 a라는 것은 이 이차함수의 방향과 폭을 결정할 겁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위로 만세하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래로 만세하면서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런 차이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만세의 모양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를 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록하다라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이 어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이게 뭐라고? 아래로 볼록, 이거는 위로 볼록. 자, 그래서 a의 값이 플러스일 때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a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하겠지. 그리고 a의 절대값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폭을 결정하죠. 그래서 a가 부호는 방향을, a의 절대값, 즉 크기는 폭을 결정한다 라고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a의 부호는 당연히 뭐겠어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겠죠. 네, 어디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에 대한 방향을, a의 부호는 방향을 결정하고 a의 절대값은 폭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뭐 여긴 아메바 없죠? 이런 거 외우지 마십시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이건 당연한 겁니다. 혹시 강의 듣고 있는 우간다 친구도 아메바 같이 살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 당연하다, 새삼스럽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A의 부호는 방향을 결정하고 A의 크기는 폭을 결정하겠구나. 당연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다 정리됐나요? 네. 그래요. 나 물 한 잔만 마셔볼게. 자, 그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y는 ax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1차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공부한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2학년 과정에서
뭘 공부했죠? y는 ax의 형태의 그래프는 이미 다 그릴 수 있으니까 y는 ax 더하기 b, 그쵸? 그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Q입니다. Q. 소문자 Q.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문자를 쓰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이제 A, B, C. 그 다음에 이제 뭐 B까지도 쓸라나? 네. 그 다음에 뭐 X, Y, 뭐 Z도 이제 간간히 나오죠. 보통 이 정도쯤까지 쓰는데 이제 뭐 K, 뭐 T, 뭐 이런 문자들, 그다음 뭐 I, 뭐 J, 뭐 H, 뭐 P, Q, 다 나오는데. 뭐 R, 뭐 S, 뭐 별의별 거 다 쓰죠. M, N 조합도 있죠. M, N 뭐 이런 거. 나올 거 다 나오는데. 함수 얘기할 땐 또 F도 나오네요. 그쵸? F, G 뭐 이런 것들도 그쵸? 안 쓰는 게 뭐가 있냐 근데. E는 잘 안 쓴다. E. 근데 그거 고등학교 때 나와요. 고등학교 때 이제 E라는 것이 자연상수라는 것으로 약 2.71 뭐시 하는 그 무리수로서 이제 E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나오게 되고요. 또 안 쓰는 게 뭐가 있지? O? O는 원점 같은 거 나타낼 때 쓰죠. 또 뭐가 있지? 안 쓰는 거 뭐가 있을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써요. V도 씁니다. 속도 나타낼 때 써요. 아니 그게 다 쓰는데. W도 있어요. W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부할 때 수학상에 오메가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실 W라는 것은 정확히 W는 아니긴 하지만 오메가니까 이제 그 오메가 3?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드시는 영양제고요, 그거는. 오메가 3 하니까 갑자기 고등어 먹고 싶잖아. 맛있어요? 고등어 맛있잖아, 고등어. 고등어에 오메가3가 있어요. 등 푸른 생선. 등이 푸른 생선은 오메가 3가 풍부하잖아요. 아, 오메가3가 알약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였어요. 오메가 3라는 게 성분의 이름입니다. 아, 알약인 줄 알았는데. 그 알약이 그냥 그 성분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이름, 네이밍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것도 그냥 어떤 성분 이름인데 그냥 뭐 보통 약 이름이 그냥 마그네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막 가끔씩 눈 떨릴 때 있잖아요. 바르르 하고 떨릴 때. 오, 그게 네. 눈 밑에. 그게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 약국 가가지고 마그네슘 그거 영양제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바로 낫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거 필요하거나 마그네슘 부족하면 생기는 일이라고 하대. 근데 뭐 얘기하다가 벌써 네, 자, 우리 오늘 할 얘기 많은데 자, y는 ax제곱 더하기 q. 자, 이거는 y는 ax제곱이라는 것에 q가 더해진 형태예요. 우리는 y는 ax제곱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자, 예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 y는 뭐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x제곱이라는 녀석과 뭔가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1차함수 그려봤었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레파토리로 흘러가지 않겠어? 자, 좌표표면 여기다 한번 쫙 그려본다. 자, y는 x제곱. 이제 우리 이거 잘 그릴 수 있잖아. U자 모양으로. 자, 근분 뚝배기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탄도학을 잘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U자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 이게 y는 x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y는 x제곱. 좀 더 이쁘게 그려. 북한군 죽였는데 굳이 이쁘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정수리를 노리지. 아, 여러분들 계산 잘못하면 괜히 그 옆에 있는 철수 맞습니다. 인질로 잡힌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친구가 가상의 이제 인물 해보자. 철수가 북한군한테 잡혀가는데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북한군이 서울 못 뚫는다고 유튜브 보던데. 자, 이게 이제 y는 x제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x에 똑같은 숫자를 대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때 y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자, x에 0 대입했을 때 y 값 얼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0,0에다 점 찍었죠.
그럼 이 친구는 x에다 0 대입할 때 y 값이 뭐가 나올까? 3. 왜요? 3이 더해서 네, 여기가 0이었고요. 얘랑 똑같이 뒤에 3이 더해졌으니까.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1. 여기는 4 왜요? 1에다가 3이 더해졌으니까. 여기 x에다가 2 대입하면 4. 여기 x에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3. 그쵸? 그래서 7이 나오는 거잖아. 자, 모든 x들에 대해서 얘에서 나오는 그 순서쌍과 얘에서 나오는 순서쌍을 비교해 봤더니 x 값이 동일하나 y 값은 언제나 얼마만큼 더 큰? 3만큼 더 큰 y 값이 늘 도출된다. 그래서 늘 순서쌍이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순서쌍을 그대로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 찍어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은 x에 대해서 3만큼 더 큰, 3만큼 더 큰, 3만큼 더 큰, 3만큼 더 큰 곳에 점들이 찍히지 않겠어? 그래서 3만큼 더 위에 올라가서 3만큼 더 위에 올라가서 3만큼 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점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즉, 이 모양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을 전부 다 테이프로 싹 다 붙여가지고 위로 딴딴딴 해서 3칸만큼 들어 올려서 위치시키면 바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뒤에 있었던 플러스 3은 마치 이 y는 x제곱이라는 그 그래프를 y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하게 이동해주세요 라는 말과도 똑같이 보이셔야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우리 1차함수에 썼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순서쌍과 여기서 나오는 순서쌍을 비교해보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x를 대입해봤을 때 이 위에 있는 녀석은 언제나 3만큼 더 큰 y 값이 도출된다. 그럼 그 순서쌍에서 y 값이 언제나 3만큼 더 크게 적혀 있을 테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할 때도 언제나 3만큼 더 높은 위치에 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점들을 비교해보면 전부 다 3만큼 더 위에 점들이 땅땅땅땅땅땅 찍혔을 겁니다. 다 3만큼 위로 올라간 곳에 말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내가 정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 그래서 그냥 테이프로 싹 다 붙여가지고 위로 그냥 싹 올려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 근데 그러면 저거 x제곱 더하기 3이랑 x제곱이랑 그 폭은 같아요? 네, 맞죠. 왜냐면 평행하게 이동했으니까. 우리가 폭과 뭐 모양 뭐 이런 거 방향 이런 거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했죠? x제곱 a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그쵸? 요 a가 결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요 친구랑 요 x제곱 앞에 있는 요 친구랑 지금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폭, 방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거죠. 내가 그림이 조금 못생겨서 그렇지 이거 실제로 폭이랑 이런 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그리자마자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랬잖아. 그냥 위로 들어 올리기만 한 거예요. 그냥 그 모양을 그대로. 평행 이동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이동만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조금 그림을 살짝 수정할게요. 이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점점 여기 가로의 폭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세로가 그냥 30 그냥 30만 차이가 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 거의 다 막 이렇게 근접해가지고 달라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달라붙겠어요? 안 달라붙겠어요? 절대 안 달라붙겠죠. 어떻게 평행하게 이동했는데 이게 달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평행하게 이동했는데 어떻게 얘랑 얘가 달라붙어?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 안 달라붙지만 점점 그 가로의 간격은 좁아지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죠. 계속 좁아질 거예요. 평생 좁아질 겁니다. 계속 좁아지는데 절대로 얘네들은 붙을 수는 없죠. 그렇겠죠? 대충 모양 상상되세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5면 어떻게? 아래로 내리면 되죠. 아래로 5칸만큼. 그래서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폼수 그리는 거 힘들어. 사람의 손으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아주 정교하게 그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다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그것이 y는 ax제곱 더하기 q 꼴의 그래프 그리기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다들 이해 잘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의 1차 고비가 시작될 겁니다. 1차 고비도 있으면 2차 고비도 있어요. 네, 아이고. y는 x-p의 제곱.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3의 제곱. 자, 이 친구도 y는 x제곱이라는 그 i랑 같이 비교대조 해가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평면 하나 또 그려놓고, 자, 이번엔 점을 한번 잘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0, 1,1, 2,4, 3,9 뭐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히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너 오늘 숙제 다 했어? 야, 밥 먹을 여유가 있어 그러면? 어? 야, 오늘 특강때까지가 숙제인데 뭐 가 일단. 어? 에이, 밥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해. 가. 그래서 y는 x제곱은 원래 이 양측을 다 이어줘야 되긴 하지만 그냥 이 한쪽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이제 한쪽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크게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 점이었죠? 0,0, 1,1, 2,4, 3,9였습니다. 자,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가 뭐라고요? 0. 왜요? 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0,0의 제곱, 즉 0,0이 찍혔던 겁니다. x가 1이었을 때 y는 얼마예요? 1의 제곱, 그래서 1이 됐었던 거죠. x가 2였을 때는요? 2의 제곱 해서 이제 4가 된 거고요. x가 3일 때는요? 3의 제곱, 그래서 9가 나온 겁니다. 지금은 계산을 하지 말고 이 제곱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다시 x에 0 집어넣으면은 0의 제곱, x에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x에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x에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y가 이 y랑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x에 무엇을 대입해야 될까? 예를 들어 여기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0의 제곱은 이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야 0의 제곱으로 똑같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x에다 3 대입하면은 y는 0의 제곱 해가지고 0이라고 나오지 않겠어? 아, 3일 때 x가 3일 때 y가 0의 제곱해서 나오는구나. 여기가 3의 위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점을 꽝 하고 찍었습니다. 3,0이라는 곳에 빨간색 점으로 꽝. 잘 안 나온다 이거. 바꿔야지. 자, 그 다음 여기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1의 제곱은 여기 x에다 무엇을 대입해야 나옵니까? 4. 오케이. 그럼 얘는 4,1의 점이 찍히겠네요. 맞습니까? 4,1. 조금 위치가 1의 위치가 좀 밑에네. 자, 위쪽에다가 다시 정정. 자, 여기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은 2의 제곱이야. 이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 똑같이 2의 제곱이 나옵니까? 5. 좋아요. 그럼 5에다가 여기는 3이었고요. 여기는 4였고. 그럼 5였을 때 이제 또 2의 제곱 해서 여기에 점이 찍힐 겁니다. 그럼 여기
x에 3을 대입했을 때는 요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 6을 대입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6,9가 되겠네요. 이거요. 자, 여러분들 이 지금 검은색 점이랑 빨간색 점 찍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랑 똑같아? 3. 내가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는 요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랑 4. 요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는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5. 5. 이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는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6. 그럼 이 x에다가 10을 대입했을 때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13. 13. 그래.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보다 얘가 x가 3만큼 더 큰 곳에서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네?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얘에 비해서 얘가 x가 3만큼 더 큰 곳에서 같은 함수값이 나오고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그쵸? 실제로 얘가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된 곳에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을 쭉 이어보면은 당연히 모든 점들이 전부 다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 찍혀서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 왜 우리는 이 x가 이 x보다 3만큼 더 큰 값을 대입해야만 같은 일이 펼쳐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뒤에 빼기 3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 빼기 3, 이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3만큼 큰 x가 대입되어야 함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마이너스 3이라는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3만큼 더 큰 x가 대입되어야 했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시 마이너스 3이라는 이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해 3만큼 더 큰 x가 대입됐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같은 함수값들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3만큼 더 큰 x가 대입되었다? 그럼 그 말이 뭐야? 3만큼 더 오른쪽에서 그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요 d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3만큼 더 큰 x에서 이걸 방향으로 따진다면 3만큼 더 오른쪽에서 3만큼 더 큰 x에서라는 말은 3만큼 더 오른쪽에서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3만큼 더 큰 x에서 3만큼 더 오른쪽에서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반화 시켜봅시다. 마이너스 p가 있기 때문에 p만큼 더 큰 x에서 p만큼 더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옮겨진 곳에서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x-p의 제곱은 y는 x제곱에 비해서, 즉 x제곱 대신에 x-p의 제곱으로 x 대신에 x-p로 바뀌었을 땐 x 대신에 x-3으로 바뀌었을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3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된 곳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오늘 아까 아메바 얘기했었죠? 아메바 마냥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거꾸로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3이면 거꾸로 3만큼 플러스 5면은 거꾸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이딴 식으로 공부하다 걸리면 나한테 바로 반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걸 예외를 자꾸 만들게 되면요, 나중에 뭐가 자꾸 헷갈리게 되냐면 식을 한번 좀 써. y는 x제곱 플러스 3. 거꾸로 이지랄해요 여기서. 이게 뭘 거꾸로 해? 이건 위로 3만큼 들어 올리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걔한테 야 이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플러스 3이니까요 이지랄하고 있어. 그래 플러스 3인데 왜 이렇게 그려졌는데? 플러스 3이니까 3만큼 내려가야죠. 와, 그냥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플러스 3이니까 내려가야죠. 그러다 진짜 나한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왜 위로 셈만큼 올리는 거였죠?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y값이 3만큼 더 컸기 때문에. 이건 왜 내가 오른쪽으로 3만큼 평이동시키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3인데? 이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더 큰 x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오른쪽에서 그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거꾸로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3만큼 더 큰 곳에서, 그래서 3만큼 더 오른쪽에서 그 일이 나타나는 것 뿐인 겁니다. 이건 거꾸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합쳐요. 어떻게? 이게 다 적었죠, 이거? 이거랑 합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y는 x제곱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 그래프가 움직여서 그림이 그려지는 걸까요? x축 방향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양의 방향, 윗방향으로는 q만큼.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 그래프는 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적절하게 평행이동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얘가 이 그림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왜요? 1만큼 더 크잖아. 야, 그러면 x에 해당하는 1만큼 더 작은 것을 대입해야 똑같은 이벤트가 펼쳐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지. 1만큼 더 작은 것을 대입한다는 얘기가 결국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대강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잖아, 그치? 자, y는 ax제곱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났냐? 원점을 반드시 지났잖아. 우리가 그것을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당연히 꼭지했으니까 꼭지점이지, 그치? 자, 이 꼭지점이 이 이차함수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위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될 거야.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위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럼 위치를 결정해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과 같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자, 이거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자, 원래 이 친구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y는 x제곱 0,0이었지. 그럼 이 친구 꼭지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위치를 정해주고 거기서부터 꼭지점에서부터 양쪽으로 날개 펼쳐주면 그게 바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여기가 꼭지점이 이동된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그대로 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 y축과 그 교점이 어디인지 그거 찾아주는 게 조금 이제 좀 센스 있는 그런 활동이라서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y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오케이, 여기 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좀 그림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꼭지점을 이동시키고 거기서부터 그 그림을 그대로 평행 이동된 것처럼 모양과 폭 이런 것들 다 일정하게 유지시킨 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평행 이동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과 폭 뭐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방향 이런 것도 다 안 바뀝니다. 선생님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내가 그림 못 그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y는 x제곱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잖아. 그 y는 ax제곱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일반화를 시켜서
이 식을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표준형의 식을 보고 우리는 총 3가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A를 보고 뭘 알아볼 수 있다고 했죠? 아니야. A가 역할이 뭐예요? 그래프에서 역할. 네, 모양과 폭, 방향 이런 것들을 A가 결정해 준다고 했죠? 즉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A의 무엇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가 좁으냐 넓으냐 뭐에 따라서?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보를 여기서부터 계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는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는지, 얘는요 Y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Y는 2 괄호 X-1의 제곱 플러스 3. Y는 2X 제곱이라는 것이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걸 이걸 통해 눈치챌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원래 Y는 2X 제곱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요? 원래 Y는 2X 제곱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었습니까? 이거 왜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나 꼭지점 잡히는 몇 컴마 몇이야? 0,0이었잖아. 0,0이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다고?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몇 컴마 몇이 됐겠어? 1,3이 됐겠지. 그래서 1,3에다가 점 하나 꽁 찍어 놓고요. 여기서부터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표준형의 형태로 식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통해 그래프를 그리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정리하십시오. 잠깐 일시 정지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준형이라고 불리우는 2차 함수의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얘는 뭔데? 얘 2차 함수 아니야? 얘 당연히 2차 함수지. 그럼 얘는 뭔데? 얘도 2차 함수. 근데 이제 얘는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 뭐라고? 표준형. 2차 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이 두 개 이름을 또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 비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자네.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야, 너는 정말 일반적인 아이야. 넌 정말 일반적인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넌 정말 표준적인 학생이야. 넌 뭔가 표준이 되는 학생이야. 일반적인 학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표준이 되는 학생이야 라는 것과 뭐가 더 뉘앙스가 듣기가 좋아요? 표준이 더 좋은. 네, 표준이라는 것은 뭔가 모범적이고 학생스럽고 학생다운, 그러니까 정말 학생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하는 어떤 그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게 학생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이다라는 것은 평범하다는 소리잖아. 보통이라는 얘기잖아. 이 보통이라는 것은 표준과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격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야, 너 정말 일반적인 친구구나 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은 좀 더러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일반형이었고 얘가 표준형이었는데 왜 이름이 일반형으로 붙었을까? 얘는 그냥 노멀한 친구야. 평범한 친구라고. 근데 얘는 그냥 2차 함수의 어떤 표준이라고 할 만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을까? 자, 여러분들. 이 형태는요.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돼요? 근데 똑같은 2랑 3이랑 4를 사용해 볼게요.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돼요? 그 차이입니다. 뭔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요, 활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적인 애, 보통인 애, 평범한 애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왜 표준형이라고?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왜 일반형이라고? 활용 가치가 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형, 표준형 이런 것들은 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차함수의 형태를 늘 언제나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만 정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일반형으로만 뚝 하고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있어. 그래놓고 우리 보고 그래프를 그리래. 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 당연히 이 일반형을 일반형이 아닌 표준형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그냥 식을 바꾸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자, 좀 쉬운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요청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워. 이거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져서 표현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일까? 어떤 형태의 꼴이에요? 우리 어디서 좀 많이 보던 형태 아니냐 이거? 언제 했었지? 2차 방정식 했었을 때 완전 제곱꼴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문제 풀고 그랬었던 거 있었잖아. 그거랑 결국에는 뭐 좀 별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마찬가지야. 자, 내가 당연히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제곱하면 얘를 만들 수 있을까? x 플러스 2. 그렇지. x 플러스 2를 제곱하면 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불청객이 하나 더 찾아왔어. 누구? 4. 미안해. 꼭 쓰세요. 그 다음 더하기 7 해서 결국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건방지게 나 이거 쪽팔려 안 해. 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그냥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그냥 4 있다 치고 3 그냥 분리해가지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한 번에 쓰면 됐지. 바보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지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바보라서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식이 복잡해지면 그런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암산으로 하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리고요. 더 틀려요. 만약에 암산으로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암산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이걸 가지고 이제 3분의 1 바로 아주 그냥 하늘만 한 5분을 쳐다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안 쓰냐? 우리가 암산한다는 것이 어떨 때 암산을 하는 거야? 쉬울 내가 그것을 써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 때 그때 암산하는 거야. 안 쓰는 것을 무슨 뭐 엄청난 미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꼭 초딩틱한 말인데 초딩들 맨날 그 애들끼리 경쟁하는 게 뭐야? 막 나 암산 잘한다 막 이러면서 경쟁하잖아. 뭐 어떤 어려운 문제다 보이면은 주머니에 막 괜히 막 손 넣고 손 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애가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이제 그냥 갑자기 괜히 주머니에 손 넣어. 난 손을 절대 이용을 안 하겠다는 그냥 아주 굳은 의지야. 13이네? 와, 그럼 애들 옆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깨 막 힘들어가고 막 진짜 이건 초등학교 때 졸업해야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이 암산력 자체가 이 수학적인 능력과는 관계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암산을 잘한다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막 뻗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우러러 봄을 당했던 그 달콤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지.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암산하려고 막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왜 암산을 하고 있어요? 그냥 써. 얼마나 편해. 3초 만에 쓰잖아. 이거 만들려고. 이러고 있어요 또. 만들어 그냥. x 플러스 뭘 하면 돼? 이거 절반 해주고 쓰면 되잖아. 10분의 21 써. 그거 제곱해. 근데 또 이걸 또 한 번 하려고 또 지랄하고 있어요 또. 하고 한 7분을 또 하늘 쳐다봐. 그냥 써. 여기서 내가 뭘 미안합니다 하면 돼. 100분의 쓰라!
쓰라고. 자, 1, 2, 4, 441이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빼달라고. 무엇을? 3 곱하기 100분의 441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다 마음대로 더해버렸으니까 그럼 300분의 441 하고서 더하기 2 쓰면 되잖아. 이렇게. 이걸 안 하려고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막 그냥 막 계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서 암산을 해놓고 또 걔네들은 꼭 어떻게 하냐. 이 3분의 같은 거 빼먹고서 씁니다. 암산해. 하고 대가리 막 굴리고서 막 여기에다가 막 100분의 441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0분의 221이네 하고 이제 자랑스럽게 답 냈다가 틀렸어? 아, 뭔 짓이냐 이게 도대체가. 초등학교 때 졸업하십시오. 이런 복잡한 연산들도 자꾸 암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시간은 더 배로 걸리고 정답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배로 걸리고 정답률은 반토막 나는데 뭐하러 암산을 고집하고 있냐고. 암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 때 오직 그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쓰는 거 연습하십시오. 이 쉬운 것들을 통해서 연습해야 저 어려운 때에서 본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습을 안 해놓고 저 때 가서 해야지 퍽이나 여기서 연습도 안 했는데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연습을 해야 그때 가서 사용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내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자주 종종 조언하고 지적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쵸? 본인 얘기라 생각하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빠짐없이 다 꼭 진행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워버렸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화가 이제 될 화자거든요. 표준형으로 바꾼다 해서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가볍게 하나 내고 갈게요.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자, 개수는 뭐 비교적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거 표준화 해보십시오.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이 식을 표준화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바꿔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테니까요. 우간다 친구, 자네도 해요. 애들이 나보고 우간다를 좋아하니? 우간다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우간다가 딱 입에 차서 달라붙지 않습니까? 뭔가 우간다. 정작 우간다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저 아프리카 저 중부에 어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내가 일단 쭉 돌아다니면서 스캔할 거야. 근데 건방지게 암산하는 애들은 내가 추가 문제 3개 더 줍니다. 쓰고 지운 거네요. 안 돼, 다 써요. 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연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 문제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 안 한다? 나 그럼 분수소수 섞어가지고 줄 겁니다. 와,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한 3명 정도쯤 딱 뽑아가지고 이제 분수소수 섞어가지고 했는데 3명에서 이제 딱 난 계산 안 할 거야. 니들이 계산하는 거지. 그럼 니들 딱 계산하고 나서 이제 3명을 딱 맞춰봅니다. 3명이 답이 다 똑같으면 뭐 다 맞았겠죠. 근데 3명 중에서 1명이라 달라? 그럼 이제 3명 다 연대치기. 와. 지옥 끝까지 내가 그거 시킬 거야. 그러니까 붙잡히지 마십시오. 내 아래 니 위다 싶어. 그래서 거기서 빌런 하나 속해 있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야. 오늘 11시 반까지 그냥 막 표준화만 드립다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반성하고 가는 거죠. 그래 경험. 아, 건방지면 안 돼. 그래 경은아. 건방지면 안 돼. 만약에 경은이가 그 멤버 안에 들어갔다 그럼 경은이는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표준화만 하고 갑니다. 아니 근데 그건 안 돼요. 14시간 표준화면은 근데 꼭 이제 계약해갖고 어. 9시 아, 그럼 영교시 와 좋은데요? 와 좋은데. 학교 몇 시까지 등교죠? 8시 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제 딱 영교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네? 학교 가고. 여기 2시간이요? 어? 그래서 2시간 하고 가면은 그렇죠. 지각 아니에요? 8시 반까지.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라고 하자. 뭐 기름준까지 가는 거 뭐 그냥 걸어서 뭐 불러서도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저기 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겨울에
그 이렇게 눈 좀 쌓였을 때 저기서 그 잘못 버티디면 굴러가지고 여기 도착합니다. 그대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잠깐만. 빨리 타고 그냥 바로 할 수. 맞아요. 그러셔도 돼요. 지민. 아 그냥 거의 비료포대 하나 들고 가요. 나중에 그 눈 많이 왔었을 때 그 학교에 비료포대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가시면 이제 거기에서 그냥 바로 그냥 눈썹에 쫙 타고 돼요. 아니 근데 거기 버스 다녀갖고 재수 없으면 빨리 아유 뭐 그거는 재밌잖아. 아니, 안 죽으면 돼. 그건 뭐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고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 아닙니까? 비발라 비가. 자. 저희는 그 멤버 안에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표준화 진행한다라는 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 자, 는 하고서 일단 2를 앞에다 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묶어줘야죠. x제곱 플러스 3x. 자, 왜 묶어줄까요? 이유가 뭐야? 더하기 1 여기다가 빠짐없이 써주시고요. 자, 왜 묶어줄까요? 왜 2로 묶어줄까? X제곱 이가 공통 인수. 저거 2x 제곱이면 완전 제곱꼴로 만들기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쉽지 2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쉽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2로 묶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간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2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냥 2로 나눠줘. 이거를. 그래서 그냥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쓴다고. 우리가 방정식 풀 땐 사실 이래도 돼요. 그쵸? 방정식 풀 때는 이것은 0이었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줘서 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요거는요? 이게 지금 이게 뭐 이런 상태야? 내가 여기다 2로 나눠주면 얘는 왜 2로 안 나눠줘? 그럼 뭐 2로 나눠줘가지고 뭐 그럼 2분의 y는 이라고 쓸 거예요? 나쁘진 않네? 네. 근데 얘네들 여기다 꼭 이런 거 등호 안 쓰고 그냥 식만 야 y는 쓰는 게 그게 그렇게 또 귀찮아가지고 그거 안 쓰고 그냥 요것만 쓰고 나중에 표준화 다 진행해가지고 그냥 이 싹 빼놓은 상태로 이상한 거 답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귀차니즘을 버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2를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묶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써주셔야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를 완전 제곱을 해서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요? 일단 2는 그대로 다시 쓰고요. 바로 하고서 무엇을 제곱해야 얘가 만들어질까? x 더하기 2분의 3. 오케이. x 더하기 2분의 3을 제곱하면 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안하면서 또 상쇄시켜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 네, 4분의 9에다가 2를 곱한 게 생성되어 버렸잖아. 4분의 9에 2를 곱한 게 생성되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2분의 9가 생성되었으니까 미안하면서 2분의 9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그 옆에 더하기 1 그대로 써주시고. 그럼 표준화 완성이야. 2 괄호 x 플러스 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끝. 그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평행 이동하여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잘 정성껏 이 네 줄을 반드시 다 작성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똑같이 따라해. 내가 웬만하면 따라해라 라는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런 거는 똑같이 따라하십시오. 똑같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나중에 한 줄 한 줄씩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 근데 처음부터 이런 틀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문제 풀고 그러면 이거 평생 못 고칩니다. 습관. 알겠죠? 일단 이대로 먼저 귀찮더라도 쭉쭉쭉 따라가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짝살짝씩 보완하실 거. 알겠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표준화라고 부른다. 표준화 왜 한다?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왜? 일반형은 그래프를 네, 뭐 그릴 수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이 마땅히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건 별로 쓸모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표준화 진행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의문. 일반형은 진짜 쓰레기일까? 정말 무가치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니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 과정 그대로 냅둔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국엔 2가 x제곱에 곱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2가, 여기에 2가, 여기에 2가 그대로 써지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2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2가 있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본형으로 y는 2x제곱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여기에 있는 2가 여기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2는 모양, 방향, 폭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치? 자 다시 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모양, 그 다음 방향, 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y는 ax제곱에 있었던 그 a랑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좋아요. 자 여기에는 이 부분 봅시다. 플러스 6. 자 제가 플러스 6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3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 3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2분의 3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며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어디로 이동했어요? 음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이동했다라는 말이 결국 음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왼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뭐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였겠다. 그쵸? 여기가 플러스였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였겠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면 그럼 그때는 어땠을까? 얘가 만약에 음수였어. 지금 양수잖아. 지금 양수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2였으면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로 바뀌었겠죠. 야 그럼 이거 좀 통일을 시켜보자. 아 그러니까 이 1차항의 부호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얘 혼자만의 부호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얘랑 부호가 똑같아. 그럼 괄호로 묶일 때 여기가 언제나 뭐로 묶이겠어? 플러스로 묶이겠지. 왜냐면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였을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가 플러스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2로 묶어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플러스로 그대로 유지가 안 됐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써졌을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였다냐.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분명히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괄호에 묶였을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였으니까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일 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여기가 플러스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걸 정리를 해보자고. 얘네 두 개의 부호가 만약에 똑같다면요. 여기가 당연히 괄호 안이 뭐로 묶이겠어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로 묶이겠지. 얘네 둘 다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묶이고 여기 안에는 역시나 부호가 뭐가 됐었을 거야? 플러스가 됐었을 거야. 근데 얘네 둘의 부호가 만약에 달랐다고 생각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여기 괄호 안이 당연히 뭐로 묶였겠어요? 마이너스로 묶였겠지. 이거 다 이해되십니까? 나 이거 잘 이해 안 간다 했으면 솔직히 살짝 손 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자, 여기가 지금 우리 좀 쉬운 예시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묶을 때 분명히 x 플러스 샤랄라라는 것의 제곱으로 묶일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분명히 이 친구가 x 마이너스 샤랄라라는 꼴로 묶였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y는 이번엔 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묶일 때 마이너스 괄호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로 얘가 반대로 부호가 뒤집혀서 묶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x 마이너스 샤랄라라는 것의 제곱으로 묶였을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았다면 여기는 플러스로, 얘네 둘의 부호가 달랐다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얘네 둘의 부호가 달랐다면 마이너스로 묶이면서 역시나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며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삐리기의 제곱으로 묶였을 거라고.
정리를 하자면 이 형태의 꼴에서 A는 당연히 모양, 방향, 폭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 B는 얘 혼자 단독으로는 뭘 할 수는 없어. 얘 단독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어. 다만 이 A랑 B랑 만약에 부호가 똑같았다면 x 플러스 뭐의 제곱으로 묶이겠어? 아니면 x 마이너스 뭐의 제곱으로 묶이겠어? A랑 B의 부호가 같았다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으로 묶였겠지. 나 이거 이해 안 간다 했어요? 이거 다 이해됩니까? 자, 1번으로 묶였을 거야. 그럼 얘는 왼쪽으로 이동했겠어? 오른쪽으로 이동했겠어? 왼쪽으로 이동했겠지. 자, A랑 B의 부호가 만약에 반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자. 뿔마 혹은 맞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뀌었다 생각해보자. 그럼 보면 괄호로 묶이는 부분에서 x제곱 플러스 뭐로 묶이겠어요?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뭐로 묶이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1번처럼 묶이겠어? 2번처럼 묶이겠어? 2번. 그렇지, 그거야. 그럼 왼쪽으로 평행이동이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이야? 오른쪽. 자, 그래서 이 B는 얘 혼자 단독으로는 뭘 할 수는 없어. 다만 얘가 A랑 같이 비교해봤을 때 부호가 똑같으면 어느 쪽으로 이동? 부호가 똑같으면 어느 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부호가 다르면 어느 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C는 되게 간단합니다. 얘 다 사라져버리면은 얘 만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C, 즉 y 절편에 해당합니다. y 절편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였었죠?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y좌표. 그래서 C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수야. 그러면 y축과 위쪽에서 x축보다 위쪽에서 y축과 만나겠죠. C가 음수야. 그럼 x축보다 아래쪽에서 y축과 만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C는 y축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지 그걸 결정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한 군데다 정리하지 말고 넘겨가면서 해. 찾아가면서. 우리 지금 벌써 엄청나게 뒤로 넘어갔는데. 아 근데 그냥 저 상태에서 쓰면 안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C만 그렇게. 아니요. 그냥 저 상태에서 C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는 여기에서도 C가 나오고 여기서도 C가 나와요. 그들을 다 더한 게 저 C거든.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요건 y절편이 아니라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겠죠. 얘는 꼭지점의 y좌표. 왜냐면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0,0이었다가 p,q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q는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겠지. 그치? 아 그럼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아까 저기 밑에 y는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처럼 2분의 3이 제곱돼서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1을 더한 거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7을 굳이 안 하고 그냥 바로 C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C인 거예요. A, B, C 이 꼴에서 C는 그냥 여기 일반형에서의 상수항을 뜻하는 거죠. 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이 C는 이 Q랑 완전 다른 녀석입니다. 굳이 계산하자면 A, P 제곱 더하기 Q가 C인 거죠. 이게 지금 이 꼴로 이게 서로 똑같은 녀석이라면 A, P 제곱 더하기 Q, 즉 이거랑 이거의 제곱하고 이걸 더한 것이 이 C가 되는 거지. 어쨌든 얘랑 얘는 완전히 지금 보시다시피 다 다른 겁니다. 얘가 C인 거고 얘는 우리가 보통 표준형으로 나타낸 거니까 Q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럼 표준형으로 저기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이 꼭지점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쫙 펼쳐지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는 그래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냐면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 폭이 좀 좁네. 이거는 지금 얘랑 부가 똑같네.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겠네. 왼쪽으로 좀 이동했겠네. 얘는 y절편이 1이라는 걸 보아하니까 y축과 만나는데 이게 x축보다 위쪽 한 칸 위에서 만나겠네. 해서 이걸 통해서도 그래프를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아 답이 아니라 유추. 그렇지, 개형이지, 개형. 왜냐면 아주 정교하게는 못 그리니까. 일단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아래로 볼록하고 좀 뾰족하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고. 그러니까 0,1을 지나는데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뾰족하니까 한 대충 한 요런 느낌? 이렇게까지는 그릴 수 있지. 근데 이 정도의 정교함은 우리가 못 얻죠.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림 그리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빨간색으로 그려보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상품, 마이너스 2분의 요 정도가 꼭지점이고 얘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었을 텐데 이 검은색과 빨간색이 지금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어때요? 뭐 좀 여기까지 잘 이해되십니까 다들? 괜찮아요? 할만해요? 네. 오케이. 지금 시간 몇 시냐? 다 끝났네? 이상하다. 네. 근데 뒤에 남은 게 별로 없기는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참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지금 다 완성을 해봤어요.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가장 권장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이다? 네,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표준화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이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기본형을 나타내는 모양과 폭 방향을 나타내는 그다음 이 친구가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이 친구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나타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도 아예 무가치한 쓰레기는 아니었어. 얘를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모양과 폭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었고요. 이 6은요 얘랑 부호가 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부호가 똑같으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겠다. 그 다음 여기는 1이니까 y축과 어디에서 만난다? 0,1에서 만난다. 즉 x축보다는 위쪽에서 만나겠구나. 뭐 이런 정도쯤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 한 3분의 2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할 건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아까 기억하십니까? 그 중 하나가 표준형, 그 중 하나가 일반형 이건 아니고요. 그 중 하나가 표준형. 이거는 꼭지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축과의 교점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볼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행동이니까 지금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요 정도 한번 해볼까? 표준화요. 자 일단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당연히 x 플러스 2의 제곱 야 미안해 그리고 그대로 있었던 애 5까지 추가 따라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린 지금 꼭지점을 중요시 여기는 방법으로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9만큼. 따라서 꼭지점 좌표는 몇 컴마 몇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로 움직였을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어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y는 x제곱 그리듯이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0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5니까 한 대략 한 요 정도쯤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꼭지점의 좌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축과의 교점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축과의 교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은 y축보다는 x축. 자,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으면 뭐가 얼마일 때를 추적하면 돼요? 그렇지. y가 0일 때 x의 값이 뭔가 우리는 그것만 추적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y가 0일 때 x의 값이 뭔가 그것만 추적해본다면은 그러면은 x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를 찾아볼 수 있잖아.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수배 때립니다. 야! y가 0이 되는 x 전부 다 잡아와. y가 0이 되는 x 전부 다 잡아와. 공개수배 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거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자, 바로 인수분해 들어갔다. x, 5, 1 여기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x 플러스 5 바로 x 마이너스 1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 마이너스 5랑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5랑 1 그 두 녀석이 y를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5하고 마이너스 1 아니죠. 2차 방정식.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면 그쵸? 네, 마이너스 5랑 1. 좋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걸 조금씩 다 해결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네. 그 두근은 마이너스 5랑 1이 돼요. 자, 다시 마이너스 5랑 1이 어떤 녀석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뭘 공개수배 때렸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다 찾아와 라고 해서 공개수배 때려서 잡혀온 놈이 지금 얘 두 놈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일 때 y 값이 0이고 x가 1일 때 y가 0인 거야. 그럼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 마이너스 5, 0과 1, 0이라는 순서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차함수는 마이너스 5, 뭐 여기 축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 0, 그 다음에 1, 0 얘네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그래프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생김새를 보니까 얘가 지금 어때요?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 원래 y는 의 꼴이었었잖아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까요?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 네,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프를 그린 거. 네. 근데 저기 아래로 부르는 게 x제곱 더하기 4x가 아니, x제곱이었기 때문에요. 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 방향, 폭을 결정하는 건 저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한다고 했죠? 네, 저게 1이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냥 마이너스 1이었으면 그냥 저 모양 그대로 위로 붙이.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었다면 근데 얘네들이 또 이 수배되는 애들이 달라졌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었었으면 이제 이 근이 달라졌었을 테니까 뭐 그때 그 근을 맞춰서 이제 위로 볼록하게 바꾸면 됐었겠죠. 네. 근데 이거 X 이거 이용하는 방법에서 음흠. 이거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라도 근은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근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 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뭐 여기가 되게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겠지만 뭐 2분의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겠지. 근데 어쨌든 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좋은 질문이었던 게 2차 방정식의 근이 언제나 존재했나? 존재 안 하는 적도 있었죠. 그렇죠? 존재 안 할 때도 있었어. 네. 뭐가 어떨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세 글자?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그치? 그 판별식은 어디에 있었던 아이였죠? 근의 공식에 근호 안에 있었던 아이였으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근이 없어. 그럼 당연히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걸까? 못 그려져. y가 0이 되도록 하는 x 다 잡아와 라고 했는데 없었잖아. 범인이 없었던 거야. 즉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어땠다는 얘기겠어? 그렇지.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위로 붕 떠있게끔 그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근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위로 붕 떠있을 것이고 만약에 중근이었으면 어때? 잡아왔는데 한 새끼만 잡혔어. 그럼 당연히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그 한 놈이었다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상상해봐.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밖에 없다는 거야. 아래로 볼록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맞닿아 그렇지. 접해야죠. 이런 식으로 퉁 하고 스쳐 지나가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질문 나온 김에 그냥 쭉 다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어떨 때 이렇게 위로 붕 뜨지? 0보다 더 작을 때, 그치? 근데 여기서 또 아메바 새끼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위로 떠있다.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떠있다. 에라이 새끼야. 나 진짜 이게 가끔씩 나온다니까. 이게 아메바들이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0보다 크니까 위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놈이 잡혀오는 거잖아. 두 놈이 잡혀오니까 당연히 두 개의 점을 찍고 그림을 그리니까 당연히 요 세 번째 그림처럼 그림이 그려지죠. 만약에 판별식을 구해봤는데 그게 0보다 작아. 그러면 범인이 없었다는 거잖아. x축과 만나는 애들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위로 붕 떠있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범인을 잡았는데 한 놈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퉁 하고 스치는 거겠지. 이 방정식의 근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고등수학 상인데 이제 이름 바뀌었죠? 공통수학 1으로.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그 파트에서 중간 정도쯤에 2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2차 함수를 공부하고 중단원 이름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거 한다. 너 누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 그 누나 거. 풀고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 보여달랬는데 안 보여줘요. 요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를 중심으로? 이건 뭐를 기준으로 그린 거야? 꼭지점을 중심으로, 꼭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는 뭐에 포커스 맞춰서? X축과의 교점. 정확하게는 X 절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린 게 이제 요 그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다 이해됐어? 됐어. 그럼 뭐 엔간한 건 끝났어.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추가로 나오는 것은 야 우리가 1차함수 그래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 식 만드는 거였지. 1차함수 그래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 만드는 거였어. 내가 1차함수 그래프 싹 다 그리고 나서 자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했지, 그치?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어. 자 그 다음에 뭐 했지?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5가 되는 1차함수 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것들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장난해? 하면서 y는 3x 더하기 5 이런 거 만들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줘 놓고서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함수 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점 가지고 a랑 b의 값을 구하는데 활용을 하면 됐었잖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x, y에다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푼다든지 아니면 두 점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 그 기울기랑 한 점을 이용해서 마무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당연히 그럼 2차함수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2차함수의 식을 가지고 뭘 했어 지금까지? 그래프 그랬지. 그럼 당연히 뭘 시키겠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식을 구하라고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3,5를 지나는 2차함수 식은 무엇입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이거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3,5를 지나는 좀 계산하기 편하게 3,7이라고 할게요. 이건 좀 분수 나오니까 좀 복잡하겠다. 자, 3,7을 지나는 그런 2차함수 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꼭지점을 알려줬다고? 그럼 당연히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진 식을 써야 되겠어? 그렇지. 꼭지점에 포커스가 맞춰진 표준형을 쓰셔야 되겠지. 꼭지점을 알려줬는데 일반형 쓰고 자빠져 있다? 이거는 뭐다? 세 글자? 아메바다.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1,2니까 당연히 우리 표준형으로 씁니다. y는 자, 한번 표준형 불러보자. a 바로 표준형을 부를 거예요.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자, 여기서 이 p랑 q가 꼭지점의 좌표에 해당했었지, 그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니까 p, q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1,2야. 그럼 p를 알려주고 q를 알려줬다는 거지. 그래서 y는 a 바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a의 값을 구하면 돼. 무엇을 활용해서? 3,7을 활용해서. 7 대입하고 3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a값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오케이. 그 이후로는 안 할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 타이밍을 못 잡겠어. 물론 축이란 얘기인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계속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하나 축이야, 축. 이차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선대칭성을 띠고 있지 않냐?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축 혹은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이차함수의 대칭축. 근데 이 축은요 당연히 너무 상식적이게도 이 꼭지점을 관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이 1,3이다 라고 한다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제시가 되겠습니까? x는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축에 대한 언급을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얘기를 해야 될지 계속 못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은 이걸 이제 이야기할 타임이다. 축의 방정식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러한 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2라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고 1,3 그 다음에 3,7를 지나는 이차함수 식을 구해라.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대칭축을 알려줬어요. 그럼 당연히 너네는 뭘 써야 되겠어요? 표준형을 써야죠. y는 a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 여기서 축이 2라고 했으니까 뭐가 얼마야? 오케이. x-2의 제곱 더하기 q. q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점, 대입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비교적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지. 질문은? 자, 그 다음 시간 많이 오버됐네. 한 유형이 더 있습니다.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세 점. 근데 이 세 점이 아무렇게나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포함해서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3, 2,5, 3,9를 지나는 이차함수식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뭐 축이라든지 아니면 꼭지점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 그럼 표준형을 이용하는 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쵸? 그럼 표준형을 쓰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y는 a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 난 여기서 a, p, q를 구해야 돼. 근데 여기에다가 이 점들을 대입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3, 1, 5, 2 뭐 이런 식으로 9, 3.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를 제곱한 것과 a랑 곱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숫자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뭐 1 빼기 p의 제곱 곱하기 a 이딴 걸 써야 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럼 그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표준형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마. 표준형으로 썼을 때 그냥 난리가 나기 때문에 우린 도망간 것뿐이야. 표준형으로 썼을 때 난리가 나기 때문에 도망간 것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표준형으로 쓸 이유가 없어서 사실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메리트가 있지가 않거든. 축이나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요거는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이 이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가치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유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무작위로 세 점이 아니라 너네들한테 이렇게 세 점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 5,0, 2, -3. 만약에 이렇게 세 점을 준다면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두 개를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y는 a 하고서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겠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잡아왔더니 그게 1이랑 5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결국 y에 0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이 1과 5라는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당연히 어떤 인수가 써져 있어야 됐겠어? x 마이너스 자, 상상이 안 가나요? 여기에서 지금 0은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하나 써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1과 5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과 5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x-1과 x-5로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였겠다라는 걸 역추적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1과 5 두 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 이 친구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이차함수였습니다 라는 말이랑도 똑같은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식을 써내려갈 수만 있다면 이걸 대입해서
a의 값을 구하는 건 1도 아니겠다. 이해됐죠? 네, 요거는 내가 여기다 잠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마저 마무리 메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이 마지막 19하는 거는 좀 이렇게 속성으로 나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반대 과정이잖아요. 반대 과정.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리는 거에 공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그래프 그리는 과정의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너네가 슬슬 이제 그런 것들 정리하다 보시면은 다 이해될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래프에 정말 정성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는데 절대 무리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오버돼서 마지막엔 좀 속성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마저 공부를 하고 백지 테스트에 이제 성실히 완성을 좀 해보셔라. 그래서 이 19하는 건 좀 예시를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 없나요? 네. 근데 그 그래프가 그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 네, 맞아요. 그 축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y는 ax제곱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보다 보면 y축이 축에 해당했었잖아요. 그 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펼쳤다 하면은 딱 그 모양 그대로 포개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축이었던 거고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일단 강의는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